밤새 안녕하셨죠? 참 요즘처럼 이런 인사가 상례화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뉴스는 악뉴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이한테 이양을 하든가 말든가, 김종인이가 무릎을 꿇든가 말든가, 내 코가 석자고 내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넘겼는지가 아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제 건강, 제 안위, 이것밖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우보행,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부동산 기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프 팅키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까 저렇게 달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가능하면 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조금 약간은 자극적인 것도 필요한 것도 같은데 가능하면 자제하겠습니다. 셀프 등기는 부자들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정도의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반열에 드시는 분이고, 나 셀프 등기 했어, 그리고 자랑한 사람들은 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 부자들만 가능하냐? 안 그러면 아주 가난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산층은 아닙니다.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등기는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출액이 4억이다. 예를 들면 자기 돈이 6억이다. 그러면 셀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집에 대출액이 단돈 10원만 있어도 셀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급하니까 대답 먼저 하겠습니다. 자, 대출액이 만약에 4억이 있다. 안 그러면 1억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대출을 은행에 소속된 법무사가 와서 그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매수인 측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잔금 때 안 넘어간 상태죠.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이전될 거를 예정을 하고 그 건저당을 설정할 은행에서 4억을 건저당 설정할 은행에서 자기 소속 법무사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잔금날 4억을. 그리고 즉시 등기소에 가서 소속 법무사가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는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찮으니까 건저당 설정 등기 법무사가 4억에 대한 설정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그러니까 즉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출액이 셀프 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액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부자여야만 돼요. 10억이 전액 자기 돈일 때는 셀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아까 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아주 가난해도 가능합니다. 5천짜리 물건을 사요. 그러나 5천 정도는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그걸 전액 지급하고 산다. 그럴 때는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부자들만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만약에 5천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천 자기 돈하고 1,000만원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셀프 등기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액이 단돈 10원만 있어도 그거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액이 10원만 있으면은 은행이든 뭐 제금융권이든 마찬가지죠.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매수인한테 먼저 돈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은행 소속 법무사가 오고 그래서 즉시 선 지급 후 등기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무사는 은행 소속 법무사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는 하더라도 매수인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서류 받고 돈만 받으면 끝나죠. 그런데 자, 본인이 10억이 있어서 셀프 등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날 12시에 모든 서류가 끝났어요. 잔금 처리가 끝나고 매도인은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매수인이 만약에 총알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10억인데. 그런데 만에 하나 그 기간이 2-3시간 걸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늦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2-3시간 사이에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매도인이잖아요. 등기소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또 다른 돈을 차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2-3시간 전에 먼저 은행에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낭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셀프 등기를 했네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돈이 많구나. 두 가지는 약간 겁이 없구나. 돈 좀 아끼려다가. 실제로 제가 법무사를 이렇게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법무사 비용은 뭐 몇백만원 그런데 거기에는 취득세, 인지세 다 포함된 거예요. 법무사 비용은 몇십만원 안 돼요. 실제 계산해 보세요. 실제 그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신뢰하는 법무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은행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셀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과 함께, 매도인이 어디 못 가게, 매도인이 갖고 있는 가야 되겠죠? 그 도장을 갖고 가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인감도장 찍고 다 가지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같이 가서. 근데 보통 때 법무사를 끼게 되면 같이 안 가죠. 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다 찍어서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류를 맞추고 곧바로 간다고 말이에요. 왜? 매도인이 어떤지 한 시간대보다 먼저 가니까. 그래서 총알같이 가는, 대부분 총알같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전문가에게 일을 항상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프 등기는 은행 대출이 단돈 10원도 없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그래도 정작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중산층은 못해요. 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잠깐 세면은, 그런데 추미애가 금부분리라 그래서 대출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신조어를 마련해서 정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렛대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바위덩어리를 들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행 대출인 겁니다. 융자고. 예. 그래서 굳이 셀프 등기를 하겠다, 법무사 비용을 몇십만원 아끼겠다 하신 분들은 매도인과 함께 가서, 매도인이 아무 짓을 못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서류랑 인감도장이랑 전부 챙기고 본인이, 그래서 함께 똑같이 차를 타고 등기소에 도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매도인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매수인이 법무사를 쓰게 되면은 간단히 그 자리에서 끝날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과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일반적인 법무사 쓰게 되면 등기소에 매도인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셀프 등기는 중산층,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산층 2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부자, 50억짜리 집을 산데도 현금 50억 셀프 등기 할 수가 있죠.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셀프 등기 하지도 않아요. 법무사 비용 몇십만원 주고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 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금액이 작을 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가난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